네, 오늘도 역시나 시작할 때는 책 일나무로 시작해야겠죠? 네, 부의 법칙.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계속 못 찾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책을 찾아서 부의 법칙, 이 부라는 거, 반드시 2번 읽고 상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다. 네, 상상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갖고 나온 거는 부를 위해 여백을 만들라.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경제 상황을 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먼저 비관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궁핍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린다. 옛 생각은 버리고 그 자리에 부와 진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한다. 그러한 성향은 진보를 이루는 강력한 추진력이기도 하다.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옷이 작아지는 것 같은 원리이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 성장하려면 옛 생각은 맞지 않아야 마땅한 것이다.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 것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옛 것에 집착할 때 진보는 방해를 받고 정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백의 원리와 그 효력이 분명한데도 왜 당신은 지금 당장 여백을 만들어 불을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네, 저도 이거 처음 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옷장에 옷은 가득하잖아요. 근데 옷을 버리려고 할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과거의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도돌이표예요. 계속 그대로야. 조금만 뭔가 바뀌려 해도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차서 넘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이걸 보면서 옷장만 비우려고 하지 말고 책장만 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 과거의 집착,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앞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 진보적인 성향을 조금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걸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2번째 챕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른다. 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죠?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부풀려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돼 버렸다. 그러니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부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자 몇 달 후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는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기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공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소망하는 개선 방향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야말로 신비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토록 유익한 결과를 낳은 방법인데도 왜 과감하게 현대판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네, 저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달았어. 근데 이거를 맞이하려는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조금 피하면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래서 피하려고 피하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이 글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걱정하고 친지들한테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 말하면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 고만고만하고 주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거리가 그들의 걱정거리와 함께 합쳐지면서 더 큰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산이 되거나 더 힘든 상황이 놓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상황까지 갔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고민해보고 이 앞으로 내가 지금 문제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글로 적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결 방안을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벌어야 될지 이런 거를 해결할 거를 적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잠재 의식 속에서 소망이 또 타인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독이 독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살이 살을 부르는 것처럼 나의 근심은 근심을 부르게 되는 거고,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의 해결 방안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해결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 작은 근심 걱정이라도 내가 이 아픔이 있어, 내가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으면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운동이 될 수가 있고 음식 관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내가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날까 한번 지켜보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라. 과거와 미래 역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당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여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간 날만 돌아보는 습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발전까지 망쳐버린다. 역시 방법은 같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았을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글로 적어라.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 글로 적는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하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락해온 사례를 나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 심지어 과거의 사건으로 오해가 깊어져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바라는 해결 방안을 글로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서 미래의 그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화목과 이해 그리고 소망하는 결과를 글로 표현한다. 정신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미래의 경험으로 투영되어 조화와 좋은 결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쉽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알고 지낸 한 청년은 대기업에 성공한 젊은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10대 때부터 12년간의 계획을 글로 적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듣고 있다. 네, 어떠세요?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불안함이 없겠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고, 내가 준비하던 어떠한 것이 안 될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렇지만 아까 전 챕터와 똑같이 글로 적으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 걱정이 해결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 방안을 글로 적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안 했을 때 올 질병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미래에 뭘 해야 될지 그런 걸 적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읽고 깜짝 놀란 게 10대 때부터 12년간 계획을 글로 적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요? 10대 때 그 정도로 계획을 했을 때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거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글로 적었더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글로 적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면 아, 되는구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미래의 걱정거리가 있거나 현재의 걱정거리, 과거의 집착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글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과거에 상처를 들쑤시는 게 아니라 이 골맞던 상처를 터트려야 이게 골문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후벼 파면서 그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가 집착에서 서서히 치유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앞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